자, 오늘 두 번째 시간,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 연필꽂이 설계하기입니다. 네, 물질의 성질을 이용하여 연필꽂이 만들기.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주말에 여러분들 재료 이용해서 만들어 보라고 그랬죠. 자, 이번 시간에는 만드는 거 완성을 해야 됩니다. 예시를 좀 설명을 해 드릴게요. 우유값으로 연필꽂이 만들기. 준비물은 우유값 1000ml 좀 큰 거 있죠? 500도 괜찮아요. 네, 두 개를 준비하고 색종이, 목공용 접착제, 가위, 자, 양면 테이프, 그리고 여러분이 필요한 준비물을 준비하면 돼요. 어떻게 만드느냐? 우유값 100ml 크기를 원하는 크기로 자른다. 자, 여기 자른 거 보니까 이렇게 집 모양으로 사선으로 오렸네요. 여러분들 이렇게 오릴 때는 가위로 하세요. 가위로. 네, 칼로 하면 안 됩니다. 칼로 하면 다쳐요. 꼭 가위로 오려내시기 바랍니다. 우유값 두 개를 양면 테이프로 여기 가운데를 양면 테이프로 붙이고 색종이로 우유값 바깥 부분과 안쪽을 꼼꼼하게 붙입니다. 이게 3번 그림처럼 자기가 원하는 색깔의 색종이로 풀을 이용해서 붙입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내가 원하는 모양의 무늬나 뭐 문 같은 것들 이렇게 뭐 그리거나 붙여서 완성을 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은 밑에 부분을 좀 더 볼게요. 연필꽂이 설계의 예, 요게 중요합니다. 자, 여기 보면은 이게 왜 중요하냐? 그냥 플라스틱이나 종이만 쓰지 말고 고무 부분은 뭐 부드러워서 다치지 않는다 해서 여기 입구 부분이 날카로울 수 있으니까 고무 성질도 쓸 수 있고요. 플라스틱, 본체는 플라스틱, 가벼워서 튼튼하다. 그 다음에 이 안에 스펀지, 예, 스펀지를 또 다른 재료를 썼죠. 다른 물질을 썼어요. 충격을 줄여서 소리를 나지 않게 한다. 밑에는 또 고무도 붙였네요. 미끄러지지 않도록 한다. 이렇게 고무나 플라스틱, 스펀지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여러 가지 물질을 성질을 이용을 해서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이렇게 한 가지 재료, 종이만 딸랑 이용해서 하지 말고 고무나 플라스틱, 스펀지 이런 다양한 물질을 이용해서 물질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드는 게 훨씬 더 잘 만드는 겁니다. 자, 여기 보면 나무로 인해서 나무로 만들었는데 왜 그러냐? 가볍고 튼튼하고 향이 난다. 나무는 고무와 잘 달라붙지 않는다. 그래서 지우개 놓는 것도 만들고요. 밑에는 고무를 붙여서 미끄러지지 않게 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기선 나무와 고무를 이용을 했네요. 구멍을 낼 때는 드릴 같은 금속으로 쓰는데 여러분들은 이거 하기가 힘들 거예요. 플라스틱이나 고무, 종이를 이용해서 만들어 보도록 합니다. 그래서 연필꽂이 학생들 작품을 좀 한번 보면은요. 네, 이게 교과서 39쪽 설계도를 바탕으로 만든 연필꽂이에요. 플라스틱하고 종이 이런 것들을 고무줄로 엮어서 밑에 고무 스펀지도 넣고 안에 또는 솜을 넣거나 이래서 소리가 안 나도록 한 거죠. 종이 원통을 사용한 연필꽂이 예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예를 잘 보고 여러분들 자신이 선생님이 저번 시간에 연필꽂이 준비물 설계도 만들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그에 따른 준비물을 준비하는데 다시 한번 이야기하지만 어느 한 가지가 아니라 다양한 재료를 쓸 것입니다. 고무도 있고 플라스틱 그리고 뭐 솜이나 또는 스펀지도 있죠. 그리고 종이도 있어요. 이런 다양한 재료의 성질을 이용해서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번 시간에는 여러분들이 이걸 꼭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완성하고 뭘 완성하냐? 연필꽂이 완성해야 돼요. 연필꽂이 완성한 다음에 사진을 찍어서 선생님한테 클래스팅 과제나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보내야 합니다.
오늘이 이게 연필꽂이 두 번째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만들려고 하면 안 되죠. 주말에 선생님이 만들려고 그랬는데 요번 시간에 다 못 만든 사람들은 요번 시간까지 다 만들어서 선생님에게 제출하도록 합니다. 자, 연필꽂이 잘 만들어 봤겠죠? 그럼 이어서 계속 수업합니다. 과학 이야기, 야구 용품 속에 숨겨진 과학. 요즘에 프로야구 개막을 했는데 무관중 경기를 하고 있죠. 거기서 여러 가지 야구 용품들을 볼 수 있는데요. 교과서 내용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야구를 할 때 가장 중요한 용품은 무엇일까요? 바로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입니다. 야구 방망이와 야구공은 어떤 물질로 만들까요? 야구 방망이는 주로 알루미늄이나 나무로 만듭니다. 알루미늄 방망이는 금속으로 되어 있어 잘 부러지지 않고 속이 비어 있어 나무 방망이보다 가볍습니다. 알루미늄 방망이로 야구공을 치면 나무 방망이보다 잘 튕겨내어 공이 빠르고 멀리 날아갑니다. 그래서 알루미늄 방망이는 네, 초등 선수, 초, 중, 고교 야구에서 쓰고 있어요. 그러나 프로 야구는 알루미늄 방망이는 안 쓰죠. 알루미늄 방망이를 프로 선수들이 사용하면 빠르게 휘두를 수 있고 방망이에 맞으면 매우 빠르게 날아갑니다. 이때 공을 받는 수비 선수들이 위험해질 수 있기 때문에 프로 선수들은 나무로 만든 야구 방망이를 이용합니다. 누구만 야구 방망이를 이용하냐? 프로 선수들만 나무 방망이를 씁니다. 야구 방망이는 나무 중에서 가볍고 단단한 물풀의 나무나 단풍나무로 만듭니다. 나무들도 그 특징 때문에 무거운 나무가 있고 그리고 가벼운 나무가 있어요. 그중 무거운 나무로 만들면 휘두르기가 힘들겠죠. 그래서 그 중에 가벼운 나무에 속하는 물풀의 나무나 단풍나무, 캐나다산 단풍나무를 최고로 치는데요. 그런 좋은 나무로 야구방망이를 깎아서 만들게 되죠. 이 밑에 사진 한번 보세요. 네, 이렇게 기계에다 설치해 놓고 나무를 설치해 놓고 사람이나 기계를 이용을 해서 방망이를 여기 손잡이 부분은 얇고 그리고 공 맞는 부분은 좀 두껍게 해서 나무 방망이로 쓴답니다. 그래서 프로 선수들 야구하다 보면 방망이가 잘 부러지기도 하죠. 예, 야구공의 속도나 빨리 던지는 공을 잘못 맞으면 이렇게 약한 부분이 금이 가서 이렇게 부러지게 돼요. 그러나 알루미늄 방망이는 부러지지가 않죠. 그래서 때리면은 나무 방망이로 때리면 딱 소리가 나는데 알루미늄 방망이로 치면은 깡 소리가 나요. 네, 깡통 소리가 깡 소리가 나죠. 네, 요거는 초, 중, 고교 야구에서 어린 야구 선수들이 쓰는 거고 나무 방망이는 프로 선수들이 써요. 그래서 때리면은 이 알루미늄 배트는 잘 나가요. 네, 멀리 나가고 빠르게 나가지만 나무 방망이는 상대적으로 그렇게 빠르거나 멀리 날아가지는 않죠. 자, 그러면 이어서 다음 쪽 41쪽입니다. 야구공 배트를 알아봤는데요. 야구공은 또 어떻게 됐나? 야구공은 다양한 물질을 사용하여 만듭니다. 야구공 가운데는 코르크를 사용합니다. 이 코르크라는 물질을 사용해요. 이 코르크 심을 검은색 고무로 감싸고 붉은색 고무로 한 번 더 감쌉니다. 그리고 굵기가 다른 실로 여러 번 감아 공 모양을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실 감은 겉부분을 소가죽 2장으로 감싼 뒤 빨간색 실로 꿰매면 야구공 1개가 만들어집니다. 이 가운데 들어가는 게 코르크라는 일종의 고무 성분이죠. 예, 거기에다가 이제 굵은 실로 먼저 대충 감고 중간 실로 동그랗게 모양을 잡아가고 가는 실로 이제 최종적인 원형을 만들어요. 그 다음에 그냥 쓰는 게 아니라 이러면 실이 풀릴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이 겉에 가죽으로 감싸죠. 소가죽. 네, 근데 한 장이 아니라 이렇게 야구공 모양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예, 이렇게 돼서 2장으로 감은 다음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바느질을 해서 기계적인 바느질을 해서 가죽을 꿰매서 완성을 한답니다. 야구공의 단면을 한번 보세요. 가운데에 코르크 심이 들어가 있죠.
일종의 고무처럼 누르면 크기가 작아졌다가 놓으면 다시 원래 크기로 돌아와요. 고무의 성질을 가진 성분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 곁에 또 쉽게 구부러지고 원래 모양을 잘 드러낸다. 고무로 감싸고, 세 번째, 네, 실섬유. 여기 있는 섬유가 있죠. 그 섬유로 공을 감싸갖고 점점 크게 일정한 크기로 만들어주는 거죠. 이렇게 완성이 되면 겉에는 가죽으로, 매우 질긴 성질이 있어서 충격에도 잘 찢어지지 않죠. 그 다음에 이 가죽을 두 장으로 해서 여기 있는 바느질을 해서 섬유로, 실이라는 섬유로 가죽과 가죽을 연결해서 공을 만들어 줍니다. 이렇게 야구공도 하나의 성분이 아니라 여러 가지 코르크, 고무, 실, 가죽 이런 것들을 서로 여러 가지 물질을 섞어서 단단한 야구공을 만들어내게 되는 것이랍니다. 자, 이어서 두 번째 시간이었는데요. 오늘 2단원에서 물질의 성질을 배웠는데 그거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설명을 잘 듣고 하세요. 생각금을 단원 마무리. 이 단원에서 배운 내용을 떠올리면서 81쪽 붙임딱지를 사용하거나 그림을 그려 생각금을 자유롭게 완성해 봅시다. 자, 스스로 확인하기. 여러분 여기 6가지 질문이 있어요. 네, 우리 주변에 있는 여러 가지 물체와 그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에 관심이 생겼다. 정말 그러면은 별 3개의 동그라미를 치시고 별을 체크를 해주세요. 마찬가지로 2번도 물질의 다양한 성질을 탐구하려는 적극적인 태도를 지니게 됐으면은 보통이면 2개, 그럴 수 있다 그러면 3개 이렇게 별을 색칠해 주시면 됩니다. 1번부터 6번까지 각자 읽고 자기 체크리스트에다가 정말 그렇다, 정말 잘할 수 있다 그러면 별 3개, 보통이다 그러면 별 2개, 조금 부족하다 그래도 어느 정도 배웠다 그러면 별 하나, 이렇게 솔직하게 체크를 하도록 합니다. 자, 다음 2번 물질의 성질, 붙임딱지를 사용하세요. 물체를 만드는 재료인 물질, 우리가 첫 번째 물체를 만드는 물질을 배웠는데 첫 번째 나온 게 금속이죠. 이런 쇠그릇 만드는 금속. 특징은 광택이 있고 단단하다 였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붙임딱지 뒤에 넘겨보면은 실험 관찰책이 있습니다. 자, 붙임딱지에서 선생님이 가장 먼저 오려낸 거예요. 자, 요거는 뭐로 만들었을까요? 네, 뭐로 만들었다고요? 대답해 보세요. 선생님이 다 듣고 있어요. 그렇죠. 네,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죠. 그렇죠? 그러면은 요걸 뜯어갖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게 아니라 플라스틱 배웠죠? 그러면 여기다 플라스틱에다 쓰고, 플라스틱의 특징은 가볍고 그리고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가 쉽다. 다양한 모양으로 만들기 쉽다. 색이 다양하다. 이런 특징들 배웠었죠. 그쵸? 이렇게 정리를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또 스티커를 하나 뜯어 봅시다. 그러면은, 두 번째 재료는 이거예요. 네, 나무, 우리 수납함인데 뭐로 만들었죠? 크게 보면, 네, 나무로 만들었죠? 그래서 여기다 놓고, 자, 이거는 뭐로 만들었어요? 재료의 이름은 나무죠. 자, 나무의 특징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금속보다 가볍다. 그리고 나무 무늬가 있죠. 나무 무늬가 있고 또 향기가 있죠. 향이 난다. 이런 특징이 있어요. 네, 나무 무늬가 있고 향기가 있다. 나무 향이 난다. 라는 특징이 있죠. 자, 그 다음에 선생님이 세 번째 물질 갖고 왔어요. 이거 뭐예요? 네, 고무장갑이죠. 설거지 할 때 쓰는. 여기다 놓고. 자, 요거는 고무예요. 고무는 어떤 특징이 있어요? 쉽게 구부러진다.
그리고 늘어났다가 다시 원래대로 돌아온다. 그리고 우리 운동화 밑창이 고무였죠? 미끄러지지 않는다 라는 특징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두 번째 생활 속에서 이용되는 여러 가지 물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자, 이렇게 이어서 생활 속에 이용되는 여러 가지 물질. 자, 이거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 가지 물질을 한 가지만이 아니라 여러 가지 물질을 사용한 물체에 대해서 배웠어요. 그 중에 대표적인 거 선생님이 책상을 다시 한번 설명을 해볼게요. 책상도 이렇게 그려보고요. 책상 위에 상판은 뭐로 만들었죠? 나무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런 몸체 이런 거는 뭐로 만들었죠? 튼튼하게 하기 위해서 대답해 보세요. 그렇죠. 잘 배웠어요. 금속으로 배웠죠. 자, 그 다음에 여기 다리 있는 부분의 받침. 이거는 뭐로 만들었죠? 받침은 플라스틱으로 배웠죠. 플라스틱으로 만들었어요. 즉 이렇게 여러 가지 하나의 책상이라는 물체를 만들 때 한 가지만 쓴 게 아니라 여러 가지를 만들었죠. 왜 그러냐? 물체의 기능에 맞는 물질을 이용해서 효과적으로 만들기 위해서죠. 자, 그 다음에 이어서 배운 내용이 한 가지 물질을 사용한 물체. 그래서 보면은 5개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붙임딱지를 이용해서 거기서 붙임딱지 그림으로서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실험 관찰책 뒤에 보면은 컵 5가지가 나오죠? 그걸 여기다 쓰는 거예요. 실험 관찰책 붙임딱지에 컵 5개 있는 거. 네. 그러면 가장 먼저 한 가지 물질을 사용한 물체인데 여러 가지로 만들 수 있었죠. 가장 먼저 금속컵. 금속으로 만든 컵이 될 수도 있었어요. 금속으로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해도 돼요. 플라스틱 컵으로도 컵을 만들 수 있죠. 그 다음에 유리로도 만들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일회용 컵, 종이컵도 있었죠. 그 다음에 진흙을 빚어서 구워낸 도자기 컵도 있었어요. 이렇게 우리 주변에 여기 나온 금속, 플라스틱 컵, 유리컵, 종이컵, 도자기컵 모두 컵이지만 한 가지 물질로 만든 각각의 컵이었어요. 그 특징이 있었죠. 금속컵은 잘 깨지지 않는 특징이 있었죠. 플라스틱 컵도 마찬가지죠. 그러나 유리컵은 잘 깨져요. 그러나 장점은 안을 볼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죠. 종이컵은 아주 가볍게 쓸 수 있는데 좀 단점이 있죠. 일회용 쓰레기가 많이 있어요. 도자기 컵은 따뜻함을 오래 유지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만들려면은 진흙을 빚어서 구워내야 되는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물질의 성질,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그래서 우리가 저번 시간에 땡땡볼이 아니라 탱탱볼이죠. 네, 탱탱볼 만들기 실험을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만들었냐? 컵에다가 가장 먼저 따뜻한 물에다가 뭘 집어넣었어요? 네, 가루였죠? 이런 가루였는데 약숟가락으로 집어넣었죠.
먼저 집어넣은 물질이 붕사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뭘 집어넣었을까요? 똑같은 가루 물질인데요. 조금 더 입자가 큰 뭘 집어넣었어요? PVA라는, 기억하세요? 폴리비닐 알코올이라는 가루 물질을 넣었어요. 그래서 붕사를 넣고 휘젓더니 저어봤더니 약간 뿌옇게 흐려졌죠. 그 다음에 폴리비닐 알코올을 넣었더니 이렇게 뭉글뭉글해지면서 굳어졌었죠. 그래서 이걸 꺼내서 손바닥으로 동그랗게 만들었더니 뭐가 됐어요? 네, 탱탱볼이 됐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서로 다른 가루 물질을 섞어서 완전히 다른 성질을 만들어낼 수 있다는 거.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완전히 다른 성질을 가진 물질을 만들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렇게 2단원의 여러 가지 물질 성질을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러분 이어서 단원 마무리 확인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먼저 푼 다음에 선생님 설명 지금 하고 있는데 여기서 중지 누르고 여러분들이 스스로 먼저 풀어본 다음에 그 다음에 맞춰보세요. 선생님이 푸는 거 보고 푸는 사람은 공부가 안 돼요. 선생님 지금 얘기했어요. 지금 유튜브 영상 나오는 거 일시 정지해 놓고 여러분이 먼저 푸세요. 10분간. 10분 또는 15분간 여러분들이 먼저 해결하고 그 다음에 재생 버튼을 눌러서 선생님 설명을 보면서 맞춰보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다 풀었다고 생각을 하고 선생님 설명하겠습니다. 자, 1번. 물체를 만드는 재료를 무엇이라고 했는지 써봅시다. 우리 물체 만드는 재료는 물질이었다고 그랬죠. 그렇죠? 물체는 물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자, 클립이에요. 물체와 물체를 이루고 있는 물질을 바르게 연결해 선으로 이어봅시다. 즉 재료가 뭔지 무엇으로 만들었는지 찾아보라는 거죠. 첫 번째는 클립이에요. 이런 클립 뭐로 만들었을까요? 금속으로 만들었죠. 자, 두 번째 의자인데 무엇으로 만들었을까요? 보면은 고무로 만들었을까요? 튼튼하게 버텨야 되죠. 그런데 여기 금속이 아니라 무늬를 보니까 이거는 나무예요. 다음 우리가 물건을 담는 여러 가지 바구니들 보니까 플라스틱이고요. 설거지할 때 쓰는 고무장갑은 고무로 만들었어요. 자, 다음 3번입니다. 오른쪽 자전거의 각 부분을 이루고 있는 물질에 대해 설명으로 옳지 않은 거, 잘못된 거, 옳지 않은 거 고르는 겁니다. 체인은 튼튼해야 하므로 금속으로 맙니다. 체인 보면 금속으로 만들죠. 맞아요. 손잡이는 손에 잘 잡도록 유리로 만든다. 손잡이, 여러분, 손잡이 유리로 만들어요? 미끄러지겠죠? 깨지면서 위험해요. 그래서 뭐로 만들어야 돼요? 고무로 만들어야 돼요. 몸체는 튼튼하고 충격에 잘 부서지지 않는 금속으로 만든다. 그쵸? 맞아요. 안장은 질기고 부드러워야 하므로 가죽이나 플라스틱으로 만들죠. 맞습니다. 타이어는 충격을 잘 흡수해야 하므로 빨리 원래 모습으로 돌아오는 고무로 만든다. 타이어는 고무로 만들었죠. 그쵸? 그러면 답은 2번이 됩니다. 다음 4번. 다음과 같은 좋은 점이 있는 컵을 보기에서 골라 기호를 써봅시다. 보기를 보세요. 우선 글을 보면 컵 안에 무엇이 들어있는지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즉, 이건 투명한 컵이죠. 자, 우리 투명한 컵 뭐로 만들어야 돼요? 유리로 만들어야 되겠죠. 그러면은 보기에서 고르면은 기억이 되겠습니다. 종이컵, 금속컵, 도자기컵은 투명하지 않기 때문에 안에 무엇이 들어가 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다음과 같이 따뜻한 물, 붕사, 폴리비닐 알코올을 섞어 탱탱볼을 만들면서 서로 다른 물질을 섞기 전과 섞은 후의 성질을 알아보는 실험을 했었습니다.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사실을 써봅시다. 자, 따뜻한 물에 붕사 2숟가락을 넣고 저어서 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불투명하게 만든 다음에 폴리비닐 알코올 넣었을 때 묻혀졌죠. 그쵸? 그것을 엉긴 물질을 주무르면서 탱탱볼을 만들었어요. 이 실험으로 알 수 있는 것은 네, 서로 다른 물질을 섞으면 섞기 전에 물질의 성질과는 다른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로 만들 수가 있다 였어요. 탱탱볼 바닥에 잘 튀겼죠, 그쵸? 그러나 가루였을 땐 튀겼어요? 튀기지도 않았는데 서로 두 물질을 섞다 보니까 이렇게 탱탱한 탱탱볼 성질을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로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자, 이렇게 서로 다른 물질을 이용해서 새로운 성질을 가진 물질도 만들어낼 수가 있다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자, 다음 6번인데요. 6번은 여러분들이 스스로 하는 겁니다. 다음은 그리스 신화 미다스 손의 이야기 일부분입니다. 보기에서 알맞은 말을 골라 이어지는 이야기를 상상해 써 봅시다. 옛날에 미다스라는 왕이 살았다. 미다스 왕은 금을 매우 좋아했다. 그래서 디오니소스로부터 손에 닿는 모든 것을 금으로 변하게 하는 만드는 능력을 받게 되었다. 자, 여기에 보기에 물질, 물체, 돌, 옷, 금, 쟁반, 나무, 물, 성질 단어가 나와 있죠. 이 단어를 다 한 번씩 이상은 다 써서 이야기를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들 뭐 미다스가 어느 날 뭐 누구누구를 만나서 어떻게 했는데 어 금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옷을 입으려고 여기 옷도 들어갔어요. 옷을 입으려고 옷을 들었더니 또 금으로 변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분 스스로 쭉 쓰는데 선생님이 써주지는 않을 거예요.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이 단어를 이용해서 한 번씩은 다 들어가서 글을 재미있는 이야기를 상상해서 만들어 보도록 해 보도록 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쓴 글을 검사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나온 단어를 한 번씩은 다 쓰면은 잘 쓴 거고, 예, 여기서 뭐를 빼버렸다 그러면은 조금 더 생각해 보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정리할 것이 많아요. 어떤 걸 제출해야 되냐? 가장 먼저 첫 시간 연필꽂이 완성사진 제출해야 되고요. 그리고 실험 관찰을 20쪽, 21쪽, 그리고 단원 정리 공부한 거 22쪽, 23쪽까지 다 해서 총 4쪽이죠? 그쵸? 예, 4장 사진을, 그리고 여기도 한 장 사진에서 총 5장이네요.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뭐 20쪽, 21쪽 같이 찍어도 되고 하는데 되도록이면 한 장에 한 페이지에 한 장씩 찍어서 보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클래스팀 과제나 또는 선생님이 카카오톡으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